한국은행이요. 예, 굉장히 섬뜩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금리 인하를 굉장히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말을 했거든요. 지금 이 상태가 뭘까? 이겁니다, 이거. 주요 농산물 가격 상승률. 야, 진짜 많이 올라가네요. 예, 이게 전년 대비인데 소매 가격 기준이거든요. 배는 39.1%가 올랐고요. 토마토는 28.5%, 사과는 27.4%가 올랐습니다. 배추도 18.4%가 올랐고요. 딸기도 3.6%가 올랐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서는요, 농산물의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보고서를 실제로 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농산물의 가격 상승이 결국은요, 예, 물가 상승에 아주 큰 몫을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야, 진짜로 그럴까요? 진짜로 그럴까요? 실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를 지금 이야기를 해놓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9번 연속 동결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동결 기조로 간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3.5%가 되면 대출금리도 지금 있는 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여기에다가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을 하잖아요.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까지 포함시켜서 DSR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금리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자 폭탄이 진짜 길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농산물 가격을 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농산물 가격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왜냐고요? 기본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올려서요,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시골에 가보면요,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일당 임금비가 굉장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41.6%나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가격이 당연히 원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인구가 고령화됐잖아요. 지금 2024년 현재 고령화 인구 65세 인구의 비율이 여러분 1,000만 명이 넘었어요. 1,000만.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8,000명이잖아요. 18,000명. 이 정도로 말입니다. 시골에는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시골에는. 지금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고령화 비율이 16.5%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19.4%가 됐고요. 지금 계속 늘어나거든요. 2040년, 50년, 심지어 2070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46.4%까지 된다고 합니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900만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안 그래도 최저임금이 오른 데다가 사람까지 없네요. 사람까지. 실제로 고령화가 심각하니까. 농가 인구도 지금 엄청 줄어들었잖아요. 2022년 기준으로 226만 6천 명이에요. 이게 1970년만 하더라도 1442만 2천 명이 이만큼 줄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농가 인구도 줄고 고령화도 되고 인건비는요. 인건비는 점점 올라가겠죠. 인건비가 지금 말입니다. 이 고령화가 돼서 우리나라 사람이 농산일을 도와주는 것은 극히 적다고 합니다. 결국 현지에 인력사무소가 있고요. 그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데려다 쓰는데 대부분 외국인들이라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요. 하루 일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였다면
올해는 지금 봄이잖아요. 봄인데 15만에서 18만 원이라고 합니다. 15만 원에서 18만 원. 농사일 하는데 2년 사이에 적어도 80%, 많게는 114.3%가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8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가는요. 농산물 물가가 내려갈까요? 안 내려갑니다. 앞으로 제가 봐서는 농산물 물가가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의 섬뜩한 경고는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거고 그 물가 상승의 요인 때문에 결국은 고금리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인하 시기가 점점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저는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미국의 물가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물가를 올렸을 때 대한민국도 올릴 확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에 대한 고통, 예, 물가에 대한 충격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항상 시장을 저는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가 지금 올라가는 것, 농산물이 올라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 지금 물가를 쉬 잡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요. 환율이 1320원대 30원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수입 물가 상승률이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기에 농산물 물가까지도 잡지 못한다. 아니 잡을 수가 없다면 고물가는 오래 간다. 이게 현실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는 바람에 결국 말입니다. 결국 최악의 어떤 상황을 맞았다. 제가 그 말씀을 진짜 많이 드렸는데요. 예, 이중으로 예, 충격이 왔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이중으로 물가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저는 결국 말입니다. 우리 시장의 충격은요. 올 수밖에 없겠다. 저는 정부가 전향적으로 경제개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저는 굉장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히 정환진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라. 고물가와 고금리가 오래 가서 저성장의 늪이 길어진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